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기 미국은 이제부터 크리스마스인데 한국, 일본은 저녁이겠지. 저녁이겠죠. 24일 저녁이. 예, 좋은 크리스마스를 지내셨습니까? 예, 뭐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지금 산타크로스가 되고 말았죠. 예,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충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거 뭐냐면은 키즈포터 뉴스아워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15년 전력 11월 25일, 양력으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는 누구냐면은 전위국 이대만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팀워드 본부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왕께서 전위국 깃발을 꽂으신 저 5군데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현재 청평 테네시는 영하 1도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맑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천일궁 지역은 영하 3도. 그, 구름이 많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은 2도까지 올라가고 오늘 밤에는 영하 10도로 내려가네요. 예. 그리고 텍사스의 자유반석 캠프그라운드는 현재 11도,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고 오늘 16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2도가 최저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순천 전전궁 지역은 순천 네. 3도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1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1도, 내일은 영상 9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마 전전궁은 현재 4도이고 오늘은 0도까지, 밤에는 0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비가 조금 오면서 16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예, 천성경 읽겠습니다. 참가종 중에서 제7장 참된 부부의 사랑 중에서 지포천성경 484페이지 왼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아가씨들은 이제 시집가게 되면 남편에게 틀림없이 당신 날 사랑하오?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몽땅 사랑하오? 조금 사랑하오? 이렇게 물었을 때 몽땅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기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스가 엉뚱한 기사를 실었어요. 이건 일부러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 기독교인들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사탄적인 기사를 올린 건데 무슨 논평 기사인데 그래도 뉴욕타임스에서 이건 사실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인데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그것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 강간한 것이다. 이건 뭐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왜 지금 2024년에 뉴욕타임스가 말을 하느냐? 일부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자극하는가? 이건 뉴욕타임스가 정말 사탄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생에 대해서 조금 오늘 아침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알죠. 네.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는데 원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마리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캐톨릭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사실 마리아도 원죄가 없었다. 알아요? 마리아도 원죄가 없었대요. 그래요? 캐톨릭 교회는 그래요.
예. 캐톨릭 교회에서는 저 영어로는 Immaculate Conception 그리고 아마 저 한국어로는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번역으로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캐톨릭은 그래요. 캐톨릭은 말해도 자기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원죄와 상관없이 잉태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리아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원죄 없이 태어나는 그 문제를 한 세대 또 앞으로 쭉 밀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님의 저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저 잉태는 뭐 이제 뭐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리고 다말 그리고 다말 그리고 페레스와 세라 거기서 쭉 그래서 그 자궁이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죠. man 그러니까 남자예요. 예수님은 남자 완전한 남자예요. 남자라면 뭐가 있어요? 예? 염색체가 X가 있고 Y가 있잖아. Y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Y가 어디서 왔냐? Y는 확실히 인간에서 왔는데 아버님께서는 이것이 그저 사가랴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구체적인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아버님 오시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예, 요한 16절, 16장 16절 보면은 나는 아직 뭐 정확한 한국어가 없습니다만 정확한 한국어 나와요. 아직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이 많은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나중에 성령이 와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예. 네. 성경에 없는 내용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없으면은 난 듣기 싫다. 성경에 없는 내용 난 듣기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내가 다 말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아버님의 말씀을 좀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예. 한번 워싱턴 DC에서 아버님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큰 이제 볼룸에 한 1000명인가 뭐 하여튼 워싱턴 DC니까 정치인도 있고 뭐 언론인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또 워싱턴에 특히 보수주의 이렇다 할 사람들 다 모였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말씀 끝날 때쯤이면은 다 나가버렸어요. 식구만 남았어요. 진짜로. 아니 거짓말 아니고 식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0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 네, 그리고 좀 길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맞아. 그게 좀 못 앉아 있잖아. 못 앉아 있어. 그때 그 집회 앞서서 그 당시에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사장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아버님께서 지시하신 원고를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람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셔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동문 사장이 따로 원고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왜 자기 중심으로 해? 아버님께서 그런 말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 말씀하실 때 사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예, 세찬이한테 뭐 호령한 거니까. 예, 괜찮아요. 나가도. 예. 식구가 앉아있잖아, 거기 식구가. 예. 근데 그렇게 아버님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 아, 이거 왜 잘하시는지 모르겠다. 예, 당신 예. 생각이고. 예, 예, 절대적으로 못 믿어서 그런가. 예. 인간적으로 자꾸. 뭐 그 집에는 원래 그 저 종교적인 내용을 하면 좀 안 되는 자리였어요. 거기다가 또 마리아 이야기를 하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저 싫어하고 또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러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무신론자들이 싫어하고 불리게 거야. 다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가버렸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또 그 길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거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축복 가정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은혜를 받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텝만 남았었어요. 19 스텝만 남았었어요. 진짜 별일이 다 많았어.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니죠. 성탄일이 아니죠. 1월 13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1월 13일이 아니고 4일일 거예요. 1월 4일. 네. 그러니까 음력 4일. 네. 그러니까 아담은 1일,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수님은 4일, 그리고 제임즈는 6일, 음력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일이라는 건 어디서 들었어요? 맨날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아, 그래요? 13일이 맞나? 아무튼 오늘 그런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제가 좀 아버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중심으로 하고 세계적으로 뭐 이거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들도 들뜨고 뭐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 뭐 이벤트 하여튼 그래도 들뜨고 이제 어떤 축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하죠. 네. 어느 나라나. 뭐 무신론자도 그렇고 뭐 중국은 모르지만 중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도 하는 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탄생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거잖아. 또 행사한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아버님 성탄절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언젠가 그렇게 되죠. I hope so. 안 되면 안 되고. 옛날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왕께서 천복 공개했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 행사를. 그게 천복제가 아닌가? 네, 전복제. 네. 여러 가지 행사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부담이 너무 커요. 우리가 아직은 그래서 한 번, 두 번인가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요새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요새는 아버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버님 성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축하하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이 양력으로 1월 29일입니다만은 앞으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뭐 하여튼 뉴욕타임스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는커녕 그런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마리아 관광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핏줄이잖아. 네, 맞아. 로마의 핏줄. 사탄의 핏줄이잖아. 그러면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완전히 이상한 거니까 아주 언론이 얼마나 책임이 큰지 아세요? 네. 언론이 정하는 거예요. 한편에서 프란시스 교황도 역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잘 모르잖아. 프란시스 교황은 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인이다. 아이고.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뜻이잖아요. 근거가 있나? 예. 그런 말을 하게. 예. 예. 어, 음, 그럼 왜 반발을 안 해? 밑에 사람들이 근거를 대라고 막 반발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저 이스라엘의 그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애들도 다 유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엄마 목의 혈통이 참 중요한가 봐요. 예. 한국은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기독교 목사가 프란시스에다가 프란시스 교황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이었다. 예. 근데 왜 교황은 뭐 팔레스타인인 것처럼 하느냐? 왜 그럴까? 근데 왜냐면은 그 아마 어떤 그 전시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시물. 그 예수님을 팔레스타인인 것처럼 팔레스타인 아랍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전시물이 있었대요. 프란시스가 그 전시물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지금 기독교인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또 예수님 흑인이라고. 뭐 예수님은 사실 유색인종이죠. 백인 아니에요. 그 중동 사람이니까 좀 그렇죠. 약간 까무잡잡하고.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차라리 흑인이라고 하는 게 가깝죠. 가까워. 근데 그렇게 잘생겼어요. 중동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갖고 하는 말이 아주 그지도 그렇게 이쁘대. 그지도. 근데 기독교의 예수님 그림을 보면은 마치 스웨덴 사람인가 뭐 노르웨이 사람인가 완전 백인이고 완전 금발머리. 금발머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거기 중동이니까 예. 백인은 아닌 것 같아요. 백인은 아니에요. 흑인도 아니고. 근데 중동 사람인데도 그동안 화가들이 왜 그런지 하여튼 예수님을 유럽인 것처럼 그것도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출신인 것처럼 그리고 온 거죠. 하여튼 자기 민족으로 끌어들이려고. 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 예. 베드로만 배신 안 했어도 판세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배신을 한대. 우리 같으면 두세 번도 더 했을까? 베드로 욕할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준비된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조상들은 준비 안 됐었죠. 그렇죠. 특히 우리 엘더 조상들은 아직도 아마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독일의 숲 속에 뭐 무슨 그 잡신을 모시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그 정도로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뭐 흥분시키는 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린랜드를 미국이 사겠다. 돈 있어? 그리고 파나마 은하를 다시 챙기겠다. 우리 세금 많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특히 뭐 그린랜드 사람들도 그리고 물론 캐나다 51번째 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캐나다 사람들도 흥분하고 그린랜드 사람들도 지금 그린랜드는 사실 그 덴마크 영토죠. 덴마크 사람들은 뭐
별로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 가져가라 뭐 이런 식인 것 그건 돈 같은데. 주면 뭐 추워서 어떻게 해? 추워서. 근데 그린랜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특히 파나마 사람들이 이제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네. 음. 파나마 운하는 여러분도 뭐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20세기 초에 뭐 프랑스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그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래 오늘의 파나마가 그때는 저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 영토가 오늘의 파나마를 포함한 영토였어요. 근데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자 운하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파나마 그 독립운동이 있으니까 그걸 지지하고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새로 생긴 파나마 정부하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운하를 만들고 운하의 저 양쪽에다가 미국 영토를 만들었어요. 미국 영토를. 그것이 파나마 카날 존 그러니까 저 운하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미국 영토였어요. 그것을 1977년에 카터 대통령이 그걸 파나마에게 그 은하를 반납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 조약에 의해서 1999년에 은하가 그 파나마 곳으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한 카터는 잘못이다,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배가 미국 그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오갈 때마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이것은 불합리적이다. 그래서 그건 미국이 다시 챙기겠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나마 사람들 파나마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하죠. 무슨 소리냐? 그 우리 영토다. 절대 다시 미국으로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시위도 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거기 잘 살아요? 파나마? 네. 파나마가 그렇게 잘 사지는 않죠. 잘 살겠어. 남미고. 거기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어. 남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니까 어떤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딜을 잘해, 딜을. 그러니까 좀 미국 선박에 대한 요금을 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싸게 해라. 그린랜드는 거기 지하 차원도 많고 그리고 사실 국가 안보에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북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는 챙기지 못해도 그린랜드만 챙겨도 미국 안보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그린랜드에 기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 얼음 빙하 밑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빙하 안에 있었어요. 냉전 시대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을 겁니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아. 그동안 배웠어. 4년 동안. 맨 처음에는 뭘 잘 몰라가지고 당했지. 이제 안 당하지. 그러거든요. 미국 유권자들은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필요하다. 좋아해요.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FBI에 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FBI 국장 들어갈 사람도 역시 지금까지 FBI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국무장관 들어가는 사람도 국무부에 대해서 많이 지금까지 비판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고쳐놓겠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머스크라든가 비벡 라마스와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하여튼 재미있는 4년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사히 취임하셔야 되는데. 무사히 이제 26일 남았죠?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한 26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튼 뭐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예. 근데 한국도 요새 뉴스가 많죠? 아유, 뉴스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예, 말해요. 나는 우파 방송만 봐서 그런지 아주 전세가 역전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윤 대통령이 천운이 있어요. 천운이. 지금 탄핵 못하는 게 책임이 다 민주당한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야. 그리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6명밖에 없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냥 6명을 한대? 뽑으라고 막 그 민주당에서 막 우욕다짐으로 권한대행한테 밀고 들어가는데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아주 굉장히 외유내강 못한대. 왜냐하면은 권한대행이 못 뽑게 돼 있대. 그 선례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랬대. 그때에 못 뽑게 돼갖고 못 뽑았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 뽑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신나는데 연예인들도 좌파 연예인들은 뭐 다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좌파는 이제 설 곳이 없을 거예요. 연예인도. 권한대행도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탄핵한다고 소추했는데 26일까지 기다려본대. 내일까지. 그러면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은 또 다른 권한대행이 경제부 장관. 그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사인 안 하면 그 사람 또 탄핵한대. 지금도 국정마비인데 그때 국민들 여론이 완전히 뭐 우리 윤통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에다가 막 트랙터 몰고 시위하고 좌빨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국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10배 더 많이 나와서 새겁게 흔들어. 그러니까 조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좌파들이. 그래서 요새는 나는 드라마보다 무슨 뮤직 콘서트보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무너지는 게. 아유, 윤 대통령도 참 하여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하늘이 낸 사람이야. 그래요? 중국하고 이제 끌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돼. 그 중국에 대한 정치를 바꿔야 돼. 그 사람들 쌍팔면 안 되고 아무나 주민등록증 주면 안 돼. 아무리 독립군 그 후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의도 앞에 모여서 그래요? 독립군 후예면은 주민등록증을 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문재인이가 중국 사람 편하게. 그래가지고 양농원 막 이런 데도 막 중국 사람들의 혜택이 많아가지고 못 해먹겠대. 우리나라 사람은 돈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은 조금 내고. 의료보험이고 뭐고 너무너무 중국 교포한테 그렇게 잘 해주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책도 좀 바꿔야 되고 데모대들 보면은 막 중국 사람들이 촛불 시위 한다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어떻게 좌파가 있겠어요? 원래 한국 사람이 6.25를 겪은 사람들인데. 나부터. 그래도 지금 이제 한국에 좌파가 없어요? 김대중은 김대중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김일성한테 돈 받고 공부했고 사상교육을 받아서 원래 빨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부터 승공강의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승공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아버님이 하시는 거 계속해서 애들을 사상교육 시키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그거를 이념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김대중 때부터 없댔잖아. 승공연합 안 했잖아 강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나요? 시간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리안 킹스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2017년부터 7년 반 동안 코리안 킹스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없죠. 내일 개편을 합니다. 왜냐면 개편합니다. 1월 2일이 양력 1월 2일이 8주년이에요. 킹스포트의 8주년. 그래서 왕께서 여러 가지 개편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는 아쉽지만 한국어 킹스포트는 좀 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이고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호숙 씨 수고했어요. 은퇴입니다. 은퇴 내가 연금을 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받았습니다. 오케이. 복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에 가서 뵙시다. 예. 한 번 더 버지니아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나는 그만이고 예. 킹스 리포트는. 예.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달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